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3D 모델링 심화 과정 온라인 강의 4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먼저 시간에 임스 라운지 체어를 이 상태까지 모두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도면을 한번 보면은 리어뷰랑 리어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받침이랑 등받이 부분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요 팔걸이 부분, 그죠? 등받이, 그다음에 발받침 부분, 의자, 이거 뭐라 그러지? 의자 다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먼저 다른 거는 꺼주시고요. 자, 사이드 뷰에서 그 뒤에 등받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라인 할 때 L 해가지고 그냥 직선 하나를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선을 그으면 되죠. 요럴 때는 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으시면 됩니다. 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으시면은 연속적으로 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엔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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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점. 도면에다가 그냥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커브가 그려졌고요. 얘 위치는 지금 중심에 있어요. 근데 우리 리어뷰를 켜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어딘가로 옮겨줘야겠죠. 여기로 옮기고 익스트루드 해주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냥 옮기느냐? 사실 저는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는 그래도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면과 도면에서 6.19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6.19 무브 무 뭐야 무 M 오른쪽으로 6.19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얼만큼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는데 이 끝점에 대해서 딱 맞춰주시게 되면 이 굵기로 두께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이씨 깜짝이야. 죄송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고무 패킹이 있어요. 이 고무 패킹이 뭐냐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면 원통으로 생긴 애겠죠. 그죠? 여기서는 동그랗게 보이고 여기서는 직사각형으로 보이니까. 자, 우리 한번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어, 자, 이렇게 자립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립하기를 해주시고 요거 본드 해서 이게 그 고무로 된 패킹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립하기 한 부분에 본드 붙여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홀이 있죠. 홀 보여주세요. 자, 이 아저씨가 여기 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익스트루드에서 만든 거랑 둘이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예요. 알바할 때 옛날에 임스라운지처에서 알바할 때 저의 모습이 여기 살짝 보였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면에서 프론트 뷰에서 리어 뷰에서 얘가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어요. 왜 타원으로 돼 있을까요? 한가은 학생 왜 타원으로 돼 있을까? 정원이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모르겠어요. 얘가 이렇게 경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경사가 져 있으니까 정원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겁니다. 자, 찌그러져 보여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찌그러져 보여도 요 넓이 자체는 안 찌그러져요. 그죠?
요 위에 높낮이가 찌그러지는 거지. 이렇게 경사가 지니까. 자, 그럼 여기를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끝에서 끝까지. 자, 그러면 이게 요 원의 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서클을 중심에서 요 끝까지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그럼 이게 고무 패킹의 위치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어주시고 서클 C 눌러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찌그러졌죠? 이것도 직선을 그어서 서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위치를 옮겨줄 거예요. 얘네들 위치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옮겨줘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옮기고 났더니 이 부위가 좀 안 맞죠? 요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해줘야겠죠? 자, 요거 로테이트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로테이트를 해줘도 돼요. 사실 로테이트 해주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서 로테이트를 해주셔도 되는데 자, 우리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의 각도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여기 보시게 되면 각도 재는 게 있습니다. 45도. 얘와 얘의 각도를 재면 19.18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9.2. 자,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눌러서,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요거 눌러서 여기로 위치를 그대로 해주시게 되면 이 두께를 갖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딱 오게 됩니다. 그죠? 정확한 위치에 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얘도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시고, 얘는 각도가 몇일까요? 얘도 재보면 돼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또, 얘랑 몇 도? 34.5. 그러면 로테이트 34.5. 아이고 마이너스로 해줘야죠. 마이너스 34.5. 됐습니다. 얘도 각도 똑같으니까 위치를 옮겨주시고 얘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34.5라고 쳐주시면 돼요.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익스트루드 여기도 잘 보시고 익스트루드 어디로 해줄까요? 요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여기 끝까지. 자, 그러면 요 등받이 연결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얘네들은 같은 재질이겠죠? 아니다, 얘는 러버고 얘는 쇠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얘 빼고 얘네 셋은 그룹은 여기 있습니다. 얘랑 어떻게 주면 되죠? 좌우가 똑같으니까 얘도 미러 해주실 때는 항상 센터에서 F9 누르면 요거 그리드 스냅 F9 껐다 켰다 하죠. 켜주시고 센터에서 미러. 자, 이렇게 되면 등받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고무 패킹은 블랙으로 얘는 메탈로 해볼게요. 이렇게 메탈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떠 있는, 여기 왜 이렇게 떠 있어? 자, 떠 있을 때는, 야씨, 왜 떠 있냐, 너네. 여기 안 맞아서 그러네. 그럴 때는 요거 길이 방향 있죠? 길이 방향, 이거 원디, 길이 방향으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찍어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파묻힌 형태가 됩니다. 얘는 안 늘렸나? 어이씨, 안 늘렸네. 같이 늘렸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같이 됐네. 씨. 그래서 그룹을 해제하고 얘와 그룹 해제, 언그룹.
언그룹. 자, 얘네만 먼저 1D 스케일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단차 없이 속으로 폭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얘도 지금 이렇게 떠 있나? 떠 있네요. 그죠? 얘랑, 여기 떠 있었구나. 한쪽 방향 길이.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속으로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거거든요. 얘를 고스트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정도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겹쳐 있는 건 뭐, 많이 겹친 건 아니죠. 그래도 많이 겹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틈 있으면은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받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사이드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바텀뷰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다리가 5개가 있고, 요 밑바닥, 여기 부분에 이렇게 X자로 된 식으로 돼서 요 모양이 이렇게 T자로 돼 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형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살이 있고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임스 라운지 체어를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넓고 이 부분은 얇은 거예요. 이거를 T자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T자빔. 실질적으로 다리를 보시게 되면 다리 연결하는 거 있었는데 어 이씨 안 보여. 손쳐. 아, 이렇게 T자로 돼 있는 거예요. 넓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으면 나중에 이걸 볼팅을 여기다가 박아주는 겁니다. 볼팅으로.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얘네들은 잠깐 이거 잠깐 하이드 시킬게요. 먼저 이걸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T자로 생긴 애를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좌우 대칭이겠죠. 그러면 한쪽 그려서 한쪽 미러 해주면 되겠죠. 라인. 아유, 틀렸다. 리드 스냅을 꺼주시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는데 지금 프론트 이 사이드에 가서 자꾸 이렇게 스냅이 되잖아요. 요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실 때. 왜 자꾸 안 맞지? 이렇게 기울기 맞춰서 해주시고 여기도 기울기 맞춰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 위쪽도 이 지금 제가 요, 요, 뭐야, 바텀뷰에서 하는 거 이유는 바텀뷰는 지금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죠? 땅바닥에, 그죠? 요 평면, 요 제로 그라운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냅이 돼도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여기 사이드는 봐봐요. 내가 선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선이 같은 평면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꺼주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꺼주고 평면상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그 우리가 선 그릴 때에는 평면에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도 됐습니다. 그러면 얘랑 지금 R값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라운드를 몇 정도 필렛을 주면 될까요? 한 5, F 라운드 필렛, 요거 필렛 5 더 줘도 되나? 5 더 줘도 되겠네요. 그죠? 6? 6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미러해서 F9 그리드 스냅 미러 해주시고 자, 여기는 R값이 한 몇 정도 될까요? 4 정도 돼 보이는데요. 한번 볼게요. 4 아니었네요. 3? 3이네요. 자, 여기는 이것도 3 해볼게요. 아유, 3,
3.5. 3.5. 맞네요. 자, 그다음에 얘도 미러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여기가 둥글게 돼 있죠. 그래서 버튼 뷰를 잠깐 끄고 지금 요 반지름이 이거 한 몇 정도 돼 보여요? 여기 보니까 대충 이 그리드 하나가 1mm니까 대충 지름이 1mm인 서클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캐드 할 때 R 이런 거 해봤어요? 탄젠트 레디우스. 무슨 얘기냐면 요 네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반지름은 0.5.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반지름에 맞는 내접하는 원이 생깁니다. 바텀이랑 맞나? 더 커도 되나요? 아이씨. 그냥 맞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내가 1로 반지름 0.5로 주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탄탄 R이 있었으면 탄이 있습니다. 요거는 새 내접하는 탄젠트 투 3 커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캐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해보면 자, 요 상태에서 위치에 맞는 거를 눌러주시고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내접하고 내접하는 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밀어 해주고 선택을 해주신 후에 트림, 조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다리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얘는 그냥 요거 반지름 몇이지? 요거 반지름 재볼게요. 반지름 0.55네요. 그러면 여기도 내접하는 0.5의 원으로 그려주면 돼. 이게 탄젠트 라디우스 탄탄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접 아까 반지름 몇이었죠? 0.55. 그럼 위치가 여기가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필요하죠? 탄알 여기 내접 0.55. 오케이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트림 앤 조인. 자, 그러면 여기 이 밑바닥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를 그려주시는데 지금 이거는 바텀에서 봤을 때잖아, 그죠? 바텀에서 봤단 말이야. 근데 사이드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요 기울기에 맞는 커브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아이고, 커브를 그렸고요. 얘를 익스트루드 해줄 겁니다. 익스트루드 좌우로. 지금 방향성이 없죠. 이럴 땐 디렉션 눌러주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X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가야 되니까 보스 B 눌러서 양쪽으로 뻗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바텀에서 봤을 땐 이 부분이잖아, 그죠? 얘를 지금 우리가 커브를 그린 애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플릿, 그다음에 지금 그린 커브 잘라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필요 없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죠. 자, 이거는 지금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두께냐면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께가 몇인지 한번 재볼게요. 이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재는 거예요. 대각선 여기서 여기. 아이고, 얘가 아니라 예. 아, 왜 자꾸 이렇게 되죠? 얘인가? 0.6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얘가 뭘 해주면 될까요? 바깥쪽으로. 여보세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를 옵셋
자,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F 눌러서 F 눌러주시고 아까 두께 몇이었죠? 0.6. 그 다음에 솔리드 S 코너 샤프.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튀기 왔었어요. 근데 다들 밥을 먹으러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가 여기 두께가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근데? 두껍나 실제로? 두껍네요. 자, 요 살, 요 살, 요 살, 요 살, 요 살을 그려줄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에서 봤을 때 요 방향으로 있는 요 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를 직선을 여기서부터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회색 선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연장해서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회색 선, 그것도 이제 스마트 트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은 여기 지금 우리 아까 길이 방향 늘리기 해서 중간점에서 끝점을 잡고 제대로 중간점에서 이 끝점을 잡고 이렇게 좀 늘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고요. 자,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90도로 돼 있었으면은 만들기 쉬웠을 텐데 얘가 이렇게 이게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면은 요 각도로 돼 있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요 각도로 그냥 잘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요 각도로 만들어 주고 얘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커브를 그려주고 요 각도에 맞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요 안쪽으로 있으면 얘를 못 잘라요. 그죠? 얘는 넓고 얘는 좁으니까. 그럼 이 커브를 아까 길이 방향 늘리기를 해서 중간점이랑 끝점을 잡고 늘려주시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스플릿 이 커브로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도면이랑 딱 맞는 서페이스가 그려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또 서페이스 옵셋을 해주는데 이 두께만큼 옵셋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뭐요? 0.4. 그럼 이거 어떻게 주면 되죠? 이거 뭐 해주면 되죠? 얘랑 똑같이? 어? 남, 최승원 학생, 뭐 해주면 되죠? 몰라요? 뭐 해줬어, 아까? 이거, 씨. 서페이스 옵셋 했잖아요, 서페이스 옵셋. 솔리드. 요거 두께 몇이었죠? 0.4였죠? 0.4. 방향 맞죠? 솔리드 예스. 오케이. 아유, 0.4인데. 됐다. 자, 0.4만큼 이렇게 위치에 맞는 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얘 어떻게 없애주면 되죠?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잖아. 요 밑부분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거요, 요거.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얘로 불린 스플릿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먼저 잘라줄 애를 선택을 하고 요거 불린 스플릿 얘를 이용해서 얘로 얘를 잘라준다. 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잘릴 애를 선택을 하고 불린 스플릿 누른 후에 잘라줄 애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엔터 치면은 자, 요거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거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그죠? 그다음에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 부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자, 그럼 요 부분만 필요한 겁니다. 자, 얘를 똑같이 중간점에서 미러 해주시면 자, 도면이랑 딱 맞는 T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뒤쪽도 똑같겠죠? 뒤쪽도 똑같은데 안 보여. 그죠? 도면에서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이 각도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또 여기가 낫겠다. 0.4면 한 요 정도? 원래 보이면 더 좋지만, 자, 이거를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자, 요 각도로 얘를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얘를 길이 방향 늘리기 끝과 끝점으로 자, 이렇게 늘려주고, 지금 익스트루드 한 서페이스를 스플릿, 지금 그려준 커브로. 그럼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도 옵셋, 서페이스 옵셋,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어야겠죠? F 0.4 솔리드 예스. 그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요 윗부분 어떻게 없앤다고요? 최성원 학생. 어? 불린 스플릿. 이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배운 사람들은 아이폰 만들 때 썼었던 기능이죠. 얘 잘라줄 애를 선택하고 불린 스플릿 누른 후에 잘라줄 애를 자르는 애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 컨트롤 눌러서 얘만 선택 해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딜리트. 자, 그럼 얘는 미러.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기둥이 있죠. 요 기둥. 자, 이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우리 좋아하는 저거를 해줄 거예요. 뭐야? 뭐 좋아하죠? 리볼브.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이 기둥의 모양에 맞게 F9 이용해서 잠깐 꺼주시고 이 모양에 맞게 이렇게 선을 반쪽만, 그죠? 지금 반쪽만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치에 맞게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얀 선 나타나는 거 보시나요? 자, 요렇게 이 중간까지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흰색으로 딱 바뀌어요, 점이. 그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이 점과 딱 맞는 위치에 지금 선 딱 그렸죠. 자, 여기 반지름 요거 몇일까요? 0.2대 보입니다. 플랫도 먼저 해주십니다. 안 되네요. 0.15. 자,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리볼브가 어디 있었죠? 서페이스에 여기 예. 우리 커피잔 만들던 거, 캔 만들고 자, 360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얘, 얘 하기 전에 얘도 잘라줘야겠죠? 이 부분 필요 없죠? 우리 지금 여러 번 합니다. 불린 얘를 선택해. 얘지. 해주게 되면 윗부분만 필요하니까 윗부분은 딜리트. 그 후에 얘네 5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합집합.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모서리 알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나중에 이거 볼트 있죠. 볼트. 이런 거는 하나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볼트.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볼트를 어 소스들이 있어. 볼트 소스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저는 그냥 임의로 만드는 겁니다. 볼트. 우리 그 그랩 스냅 이거 얘기해 줬죠. 그랩 캐드. 그랩 스냅이래. 계속 스냅 얘기만 하니까. 여기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여기서 뭐 볼트, 너트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런 소스들이 나와요. 자,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볼트 너트도 치수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 파이에 맞춰서 치수들이 다 있어. 그거에 사실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조립되게끔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양산이 가능하게.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들을 다운받아서 보통 솔리드로 되어 있는 애들, 스테비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근데 이런 거 그냥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지금 스케일이 안 맞아서 저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폴리곤 요거 있죠. 여기서 지금 육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기본이 아마 5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6을 쳐주시고요. 센터의 중심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크기를 잡고 자, 위치 잡고 익스트루드 한쪽 방향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됩니다. 차집합 그 다음에 얘를 우리 아까 위치에 올려주시고요. 얘가 지금 각도가 필요하죠. 각도 이럴 때는 무브 끝나는 각도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로테이트 점이랑 끝점이랑 이렇게 해주면 이 각에 맞는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볼팅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필렛을 0.2 0.2 너무 크다. 0.2. 이런 식으로 볼팅 보이시나요? 자, 이런 게 들어가주면 나중에 되게 뭐야 있어 보여요. 자, 요거 있어 보인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모델링을 막 한 게 아니라 이게 양산에 맞춰서 진짜 했구나.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이 나중에 렌더링에서 딱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델링 한 걸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미러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미러 해줬고요. 자,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야겠죠? 그럼 얘도 일단 미러 이쪽으로 미러 해준 후에 자, 얘는 경사가 또 다르죠. 일단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구나 F9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부부 이렇게 인터섹션이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인터섹션 이렇게 인터섹션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아이고 로테이트 이 각에 맞춰서 내려주시면 돼요. 사실 위치가 여기네. 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튀어나왔었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 위치에 맞게 너무 튀어나왔었네요. 이 정도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 맞춰서 여기 미러 해줘야 되죠? 미러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커브 전체 선택은 항상 여기 요거 누르게 되면 셀렉트 올이죠. 이렇게 다 선택되는데 요 안으로 꼭 들어가게 되면 커브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커브만 선택해서 우리 커브만 따로 모아놓는 레이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 했던 아까 등받이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부분이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뷰를 보게 되면 자, 요거랑 연결되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된 원통이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요거랑 껴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껴진다고 보시고 이것도 리볼브로 그려볼 거예요. 리볼브로 자, 이렇게 중간점 어딨어? 리볼브 중간 찍고 일단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지금 잘 안 보여도 이렇게 원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요거 해줬죠. 이거 스마트 트랙 이용해서 Shift 누르고 이동.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이니까 Shift 눌러서 이동.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리볼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로
이렇게 끼워지는 다리 부분 중앙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는 이 버튼 뷰에서 보시게 되면 5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딱 기준이 되는 요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얘도 보게 되면 원통으로 보이죠? 그러면 얘도 반만 만들어서 요거 지금 반통 잡아두고 반만 만들어서 커브를 자 여기 R 몇일까? 0.4 딱 맞아요. 그 다음에 리볼브 그러면 요 원통 다리 여기 하나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다리도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텀 뷰를 봤을 때 잠깐 요거 다 지금 잠깐 꺼볼게요. 하이드 빼고 하이드 해주고 바텀 뷰에서 봤을 때 그냥 두께가 있는 앤데 이것도 살짝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티바 아까 여기 이쪽 해줬던 것처럼 이 다리도 여기가 살짝 있어요. 다리 없나? 여기 보이나? 이 다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 턱이 있다고 얘도 티처럼 얘는 두껍긴 한데 살짝 그런 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먼저 요 부분이 있죠. 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먼저 박스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고요. 길이 방향으로 조금만 늘려줄게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조금 늘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맞는 커브를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그어줬는데 얘보다 커브가 작죠? 그럼 못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늘려주는 거 중간점에서 끝점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끝점에 맞게 그려주시고요. 아이고, 여기 모양이 있네. 그러면 여기 그려주시고요. 여기 직선이었네. 그럼 여기도 직선으로 그려줍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요 박스보다 커야 되니까 끝점에서 끝점을 잡으시고 늘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늘렸죠. 자, 그 다음에 조인.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르느냐? 얘를 잡고, 얘네들을 먼저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한쪽 방향이니까 B 눌러서 양쪽 방향.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페이스도 불린 스플릿이 돼요. 아까 요거 했었던 거. 자, 얘를 선택하고, 잘릴 애를 선택하고, 요거 불린 서페이스, 불린 스플릿. 누른 다음에 서페이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요 안쪽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딜리트, 얘는 딜리트. 그러면 두께를 가진 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턱이 살짝 있는 거야. 턱이 살짝 있는다라는 의미가 턱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저는 한번 줘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밑으로 0.2mm만 내려봅시다. 0.3 밑으로 내렸어요. 이만큼 요 두께를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금 0.6 0.8
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러 하셔서 얘에서 얘네 둘을 차집합을 할 거예요. 선택하고 차집합. 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나? 고스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안 되나? 요 턱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내가 이만큼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시게 되면 얘부터 하나 빼볼게요. 차집합.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쪽도 얘에서 차집합. 예. 그럼 이렇게 단차가 생겼죠. 이 단차를 내주려고 한 겁니다. 얘네 둘은 그냥 합집합. 자, 그럼 이렇게 합집합을 하셨고요. 자, 그럼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5개니까 중심점에서 5개로 어레이를 하면 됩니다. 어레이가 뭐냐면 어레이가 정렬하다 그런 뜻이 정렬. 자, 여기 트랜스폼에 보시면 어레이 정렬하기. 그래서 이 렉탱글 정렬, 사각형 정렬, 폴라, 라이너, 얼롱, 커브. 그래서 이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아니네.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얘인가? 폴라 어레이, 그죠? 그리고 이건 렉탱글 어레이, 폴라 어레이, 커브 어레이, 얼롱 커브. 그러니까 커브를 따라서 정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 원형 정렬하기를 눌러줍니다. 저는 뭐라 그러냐면 센터 오브 폴라 어레이. 센터를 찍어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센터를 잠깐 오스냅에서 켜두시고요. 이 서클에 딱 중심에 이렇게 가면은 서클이 중심에 딱 찍히게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몇 개를 해줄 거냐? 우리 다리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케이, 엔터. 자, 그다음 몇 도로 해줄 거냐? 360도겠죠? 한 바퀴 돌리니까 360도 엔터. 자,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얘네들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맞아? 요 위치 맞아? 맞아. 그러면 엔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겠죠. 빠밤. 이 어레이 기능을 잘 써주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뭐 많이 쓸 거예요, 어레이. 이거 우리 그 애플워치 할 때 해봤던 기능이에요. 까먹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애플워치 했던 사람들. 애플워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감자TV에 가셔서 애플워치 만들기 어딨어? 애플워치 모델이 여기 가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아까 하이드 했던 애들을 켜볼게요. 자, 하이드 했던 애들을 켰고요. 여기 수평에 맞춰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만큼 잘려야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리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나머지 하이드. 이 나머지만 하이드하게 하는 게 여기 네 번째 얘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애들만 빼고 나머지 애들은 숨기는 기능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얘를 카피, 알트 눌, 쉬프트 눌러, 알트, 컨트롤 눌러서 카피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면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다 잘라버릴게요.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커브를 요 기준으로, 요면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얘도 익스트루드 양쪽 방향 디렉션. 자, 그러면 요 다리들을 붙잡고 우리 또 이거 하면 되죠. 불린 스플릿. 얘로 스플릿. 그럼 요 위쪽만 다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요 위쪽만 다 잘렸죠? 딜리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겹쳐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다리를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불린 스플릿. 자, 얘를 그냥 여기서 합집합을 해도 돼요. 근데 왜 합집합 안 해주냐면 잘 봐. 합집합하면 요 겹쳐 있던 부분들도 면이 다 잘라져요. 우리가 면을 깔끔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 자, 근데 얘네들을 붙잡고 먼저 블린 스플릿을
얘로 해주시게 되면 겹쳐져 있던 부분은 안쪽만 잡혔죠. 딜리트. 그러면 얘네들만 선택해서 합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면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이드 햇넷들 한번 넣어보고 도면 꺼주고 커브만 선택하셔서 우리 커브 레이어에다가 넣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직 완성이 아니지. 자, 이제 여기에 필렛 커브를 줄 겁니다. 필렛 라운드를 줄 거예요, 얘네들. 자, 근데 필렛 라운드를 줄 때, 자, 얘만 선택하면 나머지 잠깐 꺼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랑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된 부분이랑 각도가 틀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뾰족한 데서 0.5 똑같은 걸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만큼 훅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이거를 둔각이라고 그러고, 얘를 예리하니까 예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0.5 같은 0.5R을 줘도 얘는 조금만 되고 얘는 이만큼 훅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캐달 때 이거 해봤죠, 여러분들 필렛 주면. 그죠? 이거 안 나나 학생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나나 학생 기억나나 안 나나? 죄송합니다. 기억나나 안 나나? 이거 또 틀어놓고 도망갔다. 안 나나 학생 틀어놓고 도망갔어요. 이따가 아니에요? 기억나죠? 예각 둔각 해서 그죠? 알 주면 자, 그래서 얘를 다 같은 R값을 주게 되면 여기는 푹 들어가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뭐고 필렛 엣지를 줄 때, 자, 필렛 엣지 줄 때 기본적으로 그냥 선택 안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찍지 않고 필렛 엣지 누르고 여기 체인 엣지 C 엔터 누르게 되면 연결된 엣지는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0.1 R 값이 0.1 0.1 너무 작은데 0.3 그다음에 체인 C 눌러서 모서리를 선택해주고 엔터 자 쳐주게 되면 이렇게 0.3 0.3 0.3 우리 기존에는 다 R을 이렇게 같은 R로만 넣었다고 그죠? 여기가 0.3 여기는 조금 들어가고 여기는 0.3가 딱 맞는데 여기 더 주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여기 애드 핸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포인트 미드 엔드점이 좋습니다 엔드점 엔드 여기가 엔드니까 엔드 여기 딱 오스냅이 걸리죠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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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그럼 여기는 0.4이 많고 여기는 0.5로 하고 싶어 그러면 0.5라고 숫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0.5 0.5 바뀌었죠 0.5 0.5 자, 이렇게 됐으면 엔터. 그러면 여기는 0.3, 여기는 0.5 이렇게 가변 반지름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는 가변 반지름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가변 반지름. 자, 아시겠죠? 가변 반지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가변 반지름으로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필렛 엣지 C 눌러주고 0.3 엔터 애드 핸드 엔드 엔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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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점
엔터. 자, 그다음 여기를 여기는 0.6으로 가볼까요? 0.6, 0.6.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0.6 클릭, 0.6 엔터. 자, 그럼 여기는 0.3이고 여기는 0.6으로 이렇게 쿠션이 가벼운 반지름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실제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운드를 이렇게 다 이 손잡이 안 만들었잖아, 팔걸이. 아이, 같은 필렛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약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팔걸이 만들면 되죠. 요것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또 뾰족하고 여기는 뚫죠. 요거 얘도 필렛. 저는 이게 자주 쓰는 거라서 여기서 빼놨습니다. 필렛 엣지 C 0.3, 0.5로 해줄게요. 0.5 C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0.5로 그냥 갑시다. 0.5 그냥 갈게요. 아니야, 얘는 0.5 가죠. 0.5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걸이를 만들어 줄 건데 팔걸이는 우리 먼저 실제 요 임스 라운지 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요. 지금 요 쿠션에 딱 맞춰서 팔걸이가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끝단에 딱 맞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와 있고 요 끝단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만 냅두고 나머지는 잠깐, 아이고, 반대로 해야 돼. 얘만 냅두고 나머지는 하이드 시킨 후에 자, 프론트 뷰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쿠션이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생긴 뭔가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 했었던 이게 앞에서 보면 기억자잖아요, 그죠? 아시겠냐? 앞에서 본 거 어디 갔지? 방금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를 그려줄 거예요. 자, 그려주는데 먼저 요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그려줄 겁니다. 자, 요 기억자 모양을 일단 따라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위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베니어판이고, 그죠? 두께죠? 요거 두께에 맞게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아니면 베니어판 여기네. 더 가도 되는데 여기에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고, 이거는 아유 씨, 아이 그리고 거 사라졌다. 그리고 요렇게 보이는 거는 이것도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져서 이 팔 거리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기억자라는 거. 다시 그려줄게요. 음, 음. 자, 이때는 이 프론트 뷰니까 프론트 뷰 어디 있지? 프론트 뷰 센터에 있네요. 이거 크게 상관 안 해도 되겠네. 자, 직선. 요거는 상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데려올게요. 자, 이렇게 돼서 팔걸이가 여기서 가네요. 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지금 얘가 이만큼 들어간 이유는 아까 요 부분에 어딘가에 지금 오스냅이 닿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는 좀 꺼두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그냥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당황하지 말고 포인트 커브 누르셔서 얘를 요 중간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중간으로 가져올 때는 무브 포인트 요거 켜주시면 포인트만 선택이 되거든요. 얘를 그리드 스냅 눌러서 이렇게 근처에다 갖다 대면 딱 달라붙죠.
얘도 이렇게 해서 근처에다가 그리드 스냅이 돼 있으니까 너무 가면 또 여기 있는 다른 손들의 오스냅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사이드에서 한번 볼게요. 사이드 뷰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쿠션 끝나는 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 팔걸이 쿠션 점이랑 맞네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팔걸이의 기울기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우리 하이드 했던 애들을 켜주시고, 사이드는 켜 있어야지. 프론트처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각도가 좀 안 맞으니까 얘를 아니, 다시 해주시고 디렉션 이 방향이 되겠네. 디렉션. 자, B 눌러서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고,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도 신경 아직은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익스플로드 해서 이 서페이스만 남기고 얘네들은 지워줄게요. 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 요 서페이스를 여기 있는 대장장이 아저씨, 요 서페이스에 있는 대장장이 아저씨를 눌러줍니다. 자, 얘를 뭘 해주려면 얘를 지금 포인트를 켜볼게요. 서페이스도 포인트를 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끝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줄 겁니다. 살짝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페이스를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리빌드 서페이스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21이라는 거는 요 포인트들의 숫자인데 그냥 냅두시고요. 17 정도 해주시고 요 V를 5개로 바꿔주세요. 5로.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포인트들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센터부 2개만 선택을 하셔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마다 숫자가 다를 테지만 5개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요거 높이 지금 요 보라색 선 보이시죠? 요 높이에 맞춰서 이동. 그 다음에 있는 요 2개 점 얘네 지금 안 보이는데 야 잡혀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자, 얘도 이동 무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 그럼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바뀌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ESC 2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바뀌었으니까 이 빵꾸가 메꿔질까? 캡 해보면 어떨까요? 캡 되네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에 맞춰서 얘를 잘라줄게요. 여기도 잘라줘야겠죠. 그죠?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건 커브를 그려주시고 얘도 좀 잘라줄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상태에서 스플릿, 커브로 스플릿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그럼 여기 빵꾸가 뽕 났겠죠? 뽕 났네요. 캡. 자, 그 다음에 요 밑단 잘라줘야겠죠? 요 밑단은, 어, 직선으로 얘도 그어줍시다. 쿠션보다 살짝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얘도 딜리트, 아니, 스플릿, 엔터. 이 부분 필요 없고, 얘 또 빵꾸 났을 테니까 캡. 이런 모양의 팔걸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위에서도 사실 자, 바텀 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 모양이 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커브를 아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얘도 스플릿, 엔터. 이 부분 필요 없죠. 이 모양에 맞춘 거예요. 얘를 또 빵꾸 났을 테니까 캡을 해야 되는데 얘는 캡이 안 되겠다.
그럼 스플릿을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익스트루드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겹쳐졌으면 우리 뭐 해주면 되죠? 양유진 학생 뭐 해주면 되죠? 얘를 얘로 자를 거예요. 어? 우리 계속 했었잖아. 불린 스플릿 얘 눌러주면 자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팔 커버가 여기가 다 R로 돼 있어요. 라운드가 돼 있다고.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아이 라운드 잘 안 보여.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줄게요. 한 2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 2.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 필렛 엣지를 줍니다. 얘는 그냥 똑같이 줄게요. 필렛 엣지 0.2 하고 C 눌러서 연결된 모서리 전체 선택해서 엔터 엔터 엔터. 자 그럼 같은 비율로 R값이 적용이 됐고 자 여기도 똑같이 C 눌러주고 0.2로 자 이렇게 필렛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 가죽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어, 이거 가죽 만드는 거 보면 아까 이 아저씨 가죽 만들던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게 가죽 어딨지?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두 개 가죽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가죽이 만나는 부분에 저렇게 둥글게 뭐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저씨 잘 보면 아이씨 이 아저씨는 계속 나. 자 이렇게 요 부분 요거 보이시죠? 요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요 부분이 한 요 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요거 듀플리케이트 엣지에 가셔서 요 커브 요 커브 그 연결된 커브들을 다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연결된 엣지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누르면 커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직 조인이 안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조인. 자, 이렇게 하고 이 커브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아까 보셨던 요거 파이프를 이용해서 0.2 너무 두꺼워. 0.15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생겼죠. 이거 나중에 요거랑 합쳐 주시면 됩니다. 합집합. 자 그러면 얘를 렌더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가죽이 연결된 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줘야겠죠. 여기도 있나? 요 밑에도 있네요. 그죠? 그럼 똑같이 해도 엣지 나도 이거 자주 쓰는 거라서 빼놨어요. 엣지 두플리케이트 이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조인 해주시면 되면 해주시고 자 여기서 0.15 자 그러면 또 생겼죠. 그러면 얘랑 합집합 그러면 얘를 오렌지로 가야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실제 가죽으로 손잡이를 팔걸이를 만든 듯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밀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게 다 있어요. 얘네들도 그게 다 있단 말이야. 자 얘네들도 보시게 되면 여기 다 있어요. 요 끝부분에 그죠? 얘처럼 두 개가 있는 건 아니고 요 끝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만 남기고 똑같이 얘네들도
요거 두플리케이트 했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요거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게 맞나 근데? 어디 있지? 아, 밑에 쪽에 있네. 그럼 밑에 쪽으로 잡읍시다. 여기로 두플리케이트 했지. 자, 이렇게 잡고 엔터 조인 파이프 양쪽으로.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도 만들어졌죠. 합집합 렌더로 보시게 되면 합집합이 안 됐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두셔도 돼요. 합집합 꼭 안 시키셔도 됩니다. 얘는. 자, 여기도 해줄게요. 플리케이트 엣지. 자, 됐습니다. 조인 파이프 0.1은 오케이. 얘는 합집합 되나? 한번 해볼까? 페일 상관없습니다. 가셔서 어차피 나중에 같은 재질 주면은 합집합 안 해도 이런 식으로 같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엣지. 아이고, 요 엣지가 아니라 엣지, 엣지 두플리케이트, 조인. 있죠? 이 상태에서 파이프 만들어 주시고, 얘는 조인이 아니, 합집합 될까? 얘도 한번 시도. 아유, 또 페일이야, 씨.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렌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얘네 재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 커브들은 커브 레이어에 따로 모아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테일까지 다 추가가 됐고, 좀 이쪽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보이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다 모서리 알을 줘야 되는데, 티샷에서 여기 자동으로 그 엣지가 있으면 라운드를 줄 수가 있어요. 라운드 필렛을, 모서리 그 엣지 필렛을. 그래서 뭐 굳이 안 줘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놔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그 쿠션에 보시면은 이런 요, 눈알 보이세요? 눈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쿠션에 있는 이게 이제 스폰지에다가 이거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고정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막 놀아. 이거 저거 또 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음 주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완성을 해주시는데 자, 얘만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좀 슬프지 않아요? 외로워 보이지 않아? 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야, 다 해. 이거는 강요해요. 여기 보면 발받침이 원래 있어요. 발받침. 자, 발받침도 똑같아. 근데 이게 도면은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좀 참고해서 얘는 다리가 4개네요. 4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도 똑같죠. 근데 얘는 기울어져 있지 않고 수평이라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요거까지 발받침까지 완성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까 봤던 쿠션 부분에 여기 여기 뽕뽕 들어간 거 그거랑 그거까지 완성한 후에 키샷으로 넘어가서 키샷으로 렌더링을 실사와 같이 한번 걸어보고 다음 주는 키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샷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키샷 모델링 해서 매번 3주에 하나씩 포트폴리오에 올릴 만한 렌더링을 만들고 그걸 과제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크게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 음.
저번 주에. 네, 네. 말로 해도 되는데. 네. 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자, 라이트뷰에서 요거 이용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그렸어. 그죠? 이렇게 그린 거야. 그죠? 그런데 탑뷰에서 보니까 얘가, 아이, 근데 너무 잘 그렸네. 다시.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나는 평면에서 그린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탑뷰에서 보니까. 그죠? 맞나요? 맞죠? 그치?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잘 봐. 얘를 누르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오스냅이 켜져 있잖아. 그러면 이런 데 가면 얘가 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달라붙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잖아. 그죠? 그럼 난 열심히 이렇게 그려. 근데 또 가서 달라붙어. 딴 데 가서. 또 딴 데 가서 달라붙고, 딴 데 가서 막 달라붙어. 오스냅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달라붙고. 자, 이렇게 그리니까 얘가 위에서 봤을 때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에는 가급적이면 오스냅에 걸리지 않게끔 다 꺼주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끄고 사이드 뷰만 켜놓게 되면 사이드 뷰는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그려도 이 라인을 그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스냅이 돼도 같은 평면 안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 값이 0인 축이네. 자, 이렇게 지금 막 스냅 먹으면서 했는데도 직선에 있죠. 왜? 얘가 기준점인 요 직선에, 이 면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딴 거에 막 스냅이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막 한 거예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주까지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 없으시면 다 지워버렸나? 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 오시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해서 오시고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쿠션에 있는 요 눈알 같은 거, 쿠션, 스펀지 고정 버튼 요거를 같이 만들어 본 후에 키샷으로 이동해서 키샷에서 렌더링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샷은 여러분들 10 까는 법 제가 알려드렸었나요?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자, 그죠? 유튜브에서 키샷 10 크랙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w 최신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이거 깔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잘 나와 있으니까 어둠의 경로 잘 이용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스피커. 아, 이거 좋죠. 이거 부럽지. 이거 부러워요? 이거 부러우면은 감자TV에 가면 설치하는 법이 있어. 감자TV 가면은 어디더라? 어딘가 있어요. 요건 것 같다, 요거. 여기 보시면 억스피커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가?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억스피커 설치하는 거 어디 있지 않았나요? 네, 지금 설명하려니까 좀,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 어딘가, 밑에서부터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여기서 모델링 수업을 몇 개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딨지?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라이너 첫 수업, 여기에 나오나? 요거? 하여간 여기 어디 있어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려면 지금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자,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아까 안 왔던 김근주 학생 오셨나요? 김근주 안 오신 것 같네요. 결석.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